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이 비주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옆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게 너무 싫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비주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되게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주가 길다 라고 긴 비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긴 경우 아니면 늘어진 코기둥, 긴 코기둥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거를 들어간 코기둥, 짧은 비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수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케이스를 한번 보고 얘기하죠. 자, 요게 비주인데 늘어져 있는 거죠. 처진 코기둥, 긴 비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콧구멍이 보여서 여자분들 상당히 싫어하고, 옆쪽에서 사진 찍는 거 상당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 코 기둥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경우, 이건 좀 극단적으로 많이 들어있죠. 쑥 들어가 있는 경우 상당히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떨어지고 촌스러운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주가 나오게 하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좀 더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비주가 짧다, 길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일단 해부학적인 구조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이 스컬 모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코끝 연골이에요. 반대편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끝 연골은 여기가 바깥쪽 다리라고 표현하고, 이쪽을 안쪽 다리라고 표현해요. 그랬을 때 이 안쪽 다리가 너무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 비주가 긴, 처진 코기둥이 되는 거고, 이 비주가 코끝 연골에 이 안쪽 다리가 아예 발달하지 못했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위치할 경우 짧은 비주, 들어간 코기둥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요거를 코끝 연골의 안쪽 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늘어져 있냐, 들어가 있냐, 아니면 발달을 못했느냐에 따라서 긴 비주, 짧은 비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술적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술적으로 어떻게 교정하냐? 자, 일단은 이 경우는 비주가 긴 경우예요. 비주가 긴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코끝을 구성하는 연골에 바깥쪽 다리와 안쪽 다리가 있으면 안쪽 다리가 길게 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가 길게 형성되고 측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수술할 때는, 저는 비중격이라는 연골을 사용한다고 앞서 설명했었죠. 비중격 연골을 위쪽과 앞쪽을 남기고 아래쪽 뒤쪽을 채취하게 돼요. 이 채취된 연골이 남아있는 앞쪽 연골의 지지구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지지구조가 기준으로 돼서 이 코끝을 구성하는 연골의 안쪽 다리가 늘어져 있는 거를 이쪽으로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거죠.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코의 기둥이 짧게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의 기둥이 이렇게 늘어졌던 게 이런 식으로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콧구멍이 많이 보였었는데 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주가 긴 거를 이런 식으로 짧게 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 지지구조를 만들고, 이 지지구조에서 늘어져 있는 아까 얘기한 코끝 연골의 안쪽 다리를 붙여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짧은 코 기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코 기둥을 좀 더 짧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코 기둥이 짧아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반대죠. 안에 있는 연고를 채취해서 이 연고를 가지고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드는데, 이 지지구조를 만들 때 좀 더 볼록한 지지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 들어가 있는 연고를 좀 더 앞쪽에서 위치시키게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둥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가 좀 동그랗고 라운드한 느낌이 이렇게 있어야지 훨씬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얘를 좀 더 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앞쪽으로.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는 비주의 경우 콧볼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쳐져 있는. 그럴 경우 얘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연골로 이렇게 민다고 해도 얘가 충분히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콧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콧구멍 안쪽에는 진짜 콧구멍이 있고 코털이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코털이 나 있는 부분의 아래쪽 바닥 부분을 우리가 일부 제거해 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꼬매주게 되면 이게 콧볼 올리기예요. 콧볼 올리기를 통해서 처져 있는 거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고, 안에 있는 비중격을 사용해서 코 기둥은 좀 더 내려줌으로써 좀 더 들어가 있는 짧은 비주를 좀 길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짧은 비주의 경우 비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콧볼 올리기를 통해서 좀 더 밸런스를 맞춰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비주와 긴 비주에 대한 수술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비주의 길이는 되게 중요해요. 너무 길면 옆쪽에서 콧구멍이 보이고 좀 벌렁한 느낌이 있고, 너무 짧으면 좀 촌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떨어져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런 비주의 길이를 잘 잡아주게 되면 훨씬 더 수술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살아나면서 훨씬 더 여성스럽고 밸런스가 잘 맞는 코가 되죠. 자, 오늘은 짧은 비주와 긴 비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